반갑습니다. 하시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잊을만 하면 불쑥 찾아오는 그 콘텐츠 나도 주댕이. 요새 이래저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뒤숭숭한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가져온 건 바로 이거 음모론입니다. 헬마우스 메인 콘텐츠로도 다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누군가는 엄청 공포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떠들던 거 이른바 광우뻥 어쩌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광우뻥 정보.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음모론에 취약하다, 매번 음모론에 속아가지고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편견이라는 게 그렇듯이 진보 진영이 음모론에 약하다는 편견도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소위 봐온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왜 독재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소위 간첩 조작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보기관이나 공안조직이 했던 간첩 조작 거기에만 한정돼 있을까요? 여러분 다들 영화 살인의 추억 보셨죠? 여기서 왜 송강호 씨랑 김래아 씨가 연기하는 경찰이 자기들이 설정한 용의자들 가두고 때려서 거짓 자백 받아내려 하고 어떻게든 범인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잖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들, 경찰의 범인 조작 지도 같은 거, 그게 그냥 영화적으로 연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게 최근 진범인 이춘재 씨가 드러나면서 확인됐죠. 사실 그 전에도 확인은 됐지. 근데 이제 고문했다, 그래서 못 견디고 죽었다 이런 거 말하는데 정말로 진범 아닌 사람을 진범으로 몰아가는데 성공해서 20년 옥살이까지 시킨 줄은 이번에 처음 안 거지. 아 그렇지, 뭐 그러고 나서 그런지 아니 그런 줄 알았으니까 영화도 나온 걸 테고. 그러니까 심지어 민주화 이후에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일반 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존재들, 이를테면 불황아, 가출 청소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조작의 시도들이 이어져 온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근절되어 갈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를 의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세월호 참사했죠. 일어난 지 이제 만 6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진상조사의 미비함에 대해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법 진보적인 분들도 야 이제 그만 좀 하자, 다른 이유가 뭐가 더 있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에요. 현재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이들이 원하는 정보는 왜 세월호가 침몰했냐 이게 아니죠. 왜 그때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냐 이거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서 밝혀낸 걸 보면 세월호가 완전히 뒤집힌 이후에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쓰기 힘들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시기에는 정부가 열심히 구출하고 있다고 엄프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침몰이 시작됐어도 배가 완전히 뒤집히기 이전에는 승객 대부분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도 충분합니다. 선원, 해경, 구조에 조력한 어민들, 인력도 있었고 장비와 시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특조위 일기 조사만 봐도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경 1, 2, 3정은 도착하자마자 그 즉시 아이들부터 구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경이랑 당시 청와대랑 한라인 통화 내용을 보면 구조에 전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계속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데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몇 명이 구조되었는지 그 인원수를 자꾸 체크하라고 하니까 구조하는데 써야 할 인력을 이미 구조된 사람 숫자 세는데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무슨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등 변명을 했지만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거든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왜 한라인으로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합니까? 따로 설정한 컨트롤 타워랑 소통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다이렉트로 현장 상황을 잘 알아야 하니까 계속 본인들이 직접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왜 알아야 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구조를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로 주구장창 구조된 인원수에 대해 묻던 청와대가 한참 지나서야 나머지 승객들과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이미 배가 가라앉은 이유죠. 그러고 나서 청와대 관계자가 하는 말, 아씨 큰일 났네, 이거 벌써 보고 다 끝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순간까지도, 배가 가라앉아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까지도 이 인명피해보다는 자기가 허위보고에서 문책당하는 걸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청와대 직원이 왜 그랬겠습니까? 왜 자꾸 사진 타령, 영상 타령했겠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랬겠죠.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못했다면, 그런 정황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묻고 책임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해경도 해체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건데 책임자 찾는 문제랑 그거랑 뭐 그거 없잖아. 그 야바이 아니야? 지금은 해경 1, 2, 3정장, 그러니까 가장 말단 관리자 한 명만 잘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위는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구를 벌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매뉴얼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2기 특조위가 사회적 참사 특조위로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증거 바꿔치기 의혹, 맥박이 있는 학생을 헬기가 아니라 배로 이송했기 때문에 죽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고 있고요. 이게 작년의 일입니다. 그동안은 조사를 막았기 때문에 새로 밝혀지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심지어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대의 일지를 조작해서 제출했다는 의혹
내역은 불과 2달 전,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해경 1, 2, 3정장에 대해서만 유죄를 때리고 나머지는 기소를 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 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생기고 나서야 지금껏 요구했던 그 윗선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인 거죠. 물론 세월호 참사에 관한 황당한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무슨 정부가 기획해서 일부러 침몰시켜버렸다든지 하는, 추론하기에도 좀 비합리적인 얘기들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진상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기각될 수 있는 음모론들이죠. 그렇게 추정할 증거들이 없다는. 근데 이런저런 맥락들 다 날려버리고 상대편의 가장 황당한 주장들만 들고 와가지고 이런 황당한 거나 떠드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진상조사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왜곡의 한 방식입니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가짜뉴스 우파 코너들에 대한 대응도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묻는 건 박근혜가 그 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묻는 거예요. 출근도 안 하셨잖아. 그 관저에 계셨지. 박근혜가 그 사실과 책임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이렇게도 날조하고 저렇게도 날조했다는 점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박근혜가 제대로 밝히지를 않으니까 그 빈 공간에 대중들의 온갖 상상력이 흘러드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 7시간 동안 국가 재난을 방치했다는 점이고, 무슨 미래를 즐겼니 많이 이런 거 전혀 중요한 논점이 아니란 거죠. 저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가짜뉴스 메이커들은 가장 황당한 포르노그래피를 들고 와서 그걸 휘두르며 사람들 눈을 현혹하고, 저 좌파들이 가짜뉴스 뿌린다고 운운하고, 이런 거 믿고 이런 거 뿌리는 사람들이 7시간 운운하니까 그런 건 답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의 야바이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야바이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훌륭한 전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인데요, 바로 영국의 힐스버러 참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의 축구 경기장에서 100여 명의 관중이 압사한 사건인데요, 무려 198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말이죠, 힐스버러 참사는 참사 그 자체보다 참사 이후의 정부 대응에서 세월호 참사와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장은 이미 위험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들은 축구 팬들의 야단스러움이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왜곡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홀리건들의 나쁜 이미지, 시끄럽고 떠들고 이런 이미지에 기대가지고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했던 거죠. 응급구조대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했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정부 대응에 관한 논쟁이랑 양상이 비슷하죠. 당시 경찰의 왜곡은 이런 문제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의 진상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힐스버러 참사의 진실을 밝힌 최종적으로 공인받은 진상조사 보고서는 무려 2012년에 나왔습니다. 89년 사건인데 2012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이 걸린 겁니다. 이거에 비하면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6년의 투쟁은 별로 길다고 보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힐스버러 참사의 경우도 여전히 은폐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길어진 것이지, 그게 음모론자들이 생떼를 써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는 그거보다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진보 진영이 정부의 설명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음모론에 빠지기 쉬운 게 현실이었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으로 본의 아니게 민주정부가 독재정부의 혐의를 벗겨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칼기 사례가 그건데요, 1987년 사건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정원 진실위의 보고서는 칼기 폭파가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반박하는 다양한 음모론의 논거들에 맞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수백 페이지를 들여 제시합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의견이 있어요.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칼 858기 폭파 사건의 실체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도 법적 공방 중단과 사건 관련 기록의 조속한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어 진정한 국민 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그러면서도 진실위는 정부가 오해를 사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한번 보시죠. 국정원은 칼 858기 폭파 사건처럼 실체가 명백한 사건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오히려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실체에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뼈아픈 교훈으로 새기고, 다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성과 각오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 정보기관으로서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함. 이게 한 문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생각보다 세상엔 제정신 박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되도록 많이 공개하고 여러 사람들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게 음모론이 발생하고 창궐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도리도 없어요. 그렇기에 평시에는 군사안보 핑계를 들여가지고 비공개하는 정보라도 특정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진상을 파악해야 될 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1급 기밀 정보라는 게 있긴 하죠. 저도 압니다. 근데 진실을 밝혀야 되는 순간에도 이거저거 전부 군사안보를 핑계로 감추려 드는 순간 음모론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음모론이 자라나면 포르노그래피가 되는 거고요. 정권을 빼앗긴 입장에서는 포르노그래피의 정권을 빼앗겼다고 선전하고 싶을 겁니다. 자기 딴에 실패 인정하기 싫고 억울할 테니까. 그래서 여성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건조하게 말한다면 그 정부는 포르노그래피에 패배한 게 아닙니다. 참사를 방기한 무책임, 방기한 사실을 덮으려고 했던 무책임, 그 무책임을 덮기 위해 동원한 온갖 정치적 무리수들이 일으킨 파열음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무책임을 무리수로 덮으려다 거짓의 아성이 무너진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절정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감추고 가리려다가 드러난 지점에서 폭발해버린 거죠. 그 거짓에 부역하던 자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들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보가 음모론에 취약한 지점이 있다면 그건 물론 반성하고 경계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저런 짓은 본질적으로 야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잡 다단한 요소들로 돌아갑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 가짜뉴스 메이커들은 신종 코로나 명칭 문제 가지고 무슨 정부가 중국몽에 동참하기 때문에 어쩌고 하는 음모론 뿌리고 다녔죠. 근데 그런 음모론들이요, 쟤들이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그게 자라나서 포르노그래피가 되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상은 빈 공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상상력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합의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불신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정보를 공개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의 불신이 크게 자라나면 나중에는 수습을 하려고 해도 수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괜히 설명하면 더 반발하고 손해인데 왜 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여도 수습이 안 돼요.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는 그 초기 비용 안 치르려고 안 알리려다 큰 일을 치렀죠. 지금 정부는 비난을 좀 감수하더라도 초기의 정보를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칼기 관련 음모론이 수십 년간 이어지고 노무현 정부가 수백 페이지 보고서를 썼는데도 아직 북한이 한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세월호 참사 문제까지 그렇게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편집은 열심히 하시피였습니다.